자취방 도어락 문 열린 경험 썰랑썰레 글 올려주신 황남빵님께서 글 올려주셨습니다. 썰랑썰레 다 군대썰 뿐이라 올릴까 말까 고민했지만 군대썰 아닌 글도 많이 봐서 저도 예전에 있던 일을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보다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 자취방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베란다가 있고 베란다에 문이 있고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엌이 있고 이쪽에 현관이 있고 들어오자마자 부엌이 정면에 보이고서 좌우로 방과 화장실이 있군요. 화장실 뒤에 세탁기가 있고 3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해서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통영에서 창원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오빠는 당시에 군대에 있었고 부모님 두 분 다 저를 혼자 보내기에는 많이 걱정이 되셨는지 집을 구하기 전에 같이 가는 건 어떠냐 하셨지만 난 이제 성인이고 내 앞가림은 할 줄 안다면서 부모님을 다그치고 자취를 결정했죠. 이사를 할 당시엔 엄마가 오셔서 이삿짐을 나르는 걸 도와주시고 집 정리해 주시면서 이틀 정도 묵고 본가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사 준비도 너무 힘들었고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그렇고 근처에 친구도 전혀 없는 데다가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처음엔 속상하고 많이 무서웠지만 2달가량을 지내보니 자취생활도 많이 익숙해지고 적응도 해나가면서 걱정은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이사 후엔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 먹었습니다. 그날 토요일 저녁에도 전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죠. 제가 살던 빌라는 외부인은 밑에서 호수를 누르고 벨을 눌러서 인터폰을 받아 빌라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전 인터폰이 울려서 배달 그릇을 찾으러 왔나 싶구나 해가지고 의심 없이 바로 문을 열어주었고 그대로 다시 누워서 폰을 만지다가 대충 30분가량 지났을 때 인터폰이 한 번 더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더 이상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싶어서 인터폰을 받고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릇을 가지러 왔습니다. 네? 저는 순간 의아했지만 바로 다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동시에 저는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불안감에 바로 도어락 밑에 손잡이에 잠금을 걸어두었죠. 그러고는 문을 귀에 대고 그릇을 찾으러 가는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고 그릇을 챙기고 다시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안심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뭔가 찜찜하지만 내가 예민하겠거니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폰을 하다가 잠이 들었죠. 무언가 이상한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깨며 밤이 되었음을 느끼는 동시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전 순간 몸이 굳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도어락 실수에 저는 정신을 차리고 너무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누가 저희 집 문을 계속 열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주소를 물어보는데 정말 머릿속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서 머리가 새하얘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로 1분가량 서 있다가 정신을 차려서 주소를 알려주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저는 바로 문을 열고 싱크대 옆에 서서 그냥 그대로 서서 현관문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띠리리리 하면서 도어락 잠금이 풀리는 소리를 듣고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반사적으로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다시 잠그고 베란다로 다시 가서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현관 문고리를 걸어둔 상태라 안으로 계속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문을 열려는 시도와 함께 경찰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계단으로 다급하게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노크와 함께 경찰이 온 것을 확인하고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옆집에서도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를 해주었고 집주인 아저씨도 위로 올라오면서 다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경찰들이 가고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밤을 지새웠죠. 불을 친구도 가족도 갈 곳도 없어서 불안감에 온몸을 떨다가 울다가 아침에 집주인 아저씨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괜찮냐는 내용이었죠. 전 정신을 잡고 바로 부모님께 전화했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부모님도 많이 놀라시며 저를 데리러 바로 오셨습니다. 본가로 돌아가서 한참을 부모님과 같이 울었습니다. 정말 무서웠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기분에 너무 힘들었죠. 진정을 한 후에 직장에 급하게 병가를 내고 집주인 아저씨와 얘기를 했습니다. 전 바로 집을 빼길 원했고 집주인 아저씨는 지금 나가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셨지만 그냥 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당시 보증금 300이었지만 한 달 간격으로 100씩 내서 제가 드린 보증금은 200이었죠. 범인은 못 잡았습니다. 저희 빌라 근처에 CCTV가 없었고 자동문 앞에 비치는 CCTV는 녹화가 불가능한 그냥 껍데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범인을 잡지 못한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범인이 도대체 도어락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 했기에 급하게 다시 집을 구하고는 부모님과 함께 이사를 했죠. 당시에 충격이 너무 커서 두려움에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글로 남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도어락만 문고리만 있었는데 여러분도 꼭 위에 걸어두는 잠금장치 포함해서 문단속 제대로 하시고 비밀번호도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갈아주는데 남자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비밀번호 자주 교체하세요. 마지막으로 주변에 이런 자취생들을 노리는 범죄가 줄어듦과 동시에 이런 류의 범인들이 수월하게 잡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이 글을 끝냅니다. 아 진짜 엄청 고생했네. 진짜 무서웠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트라우마가 확실하다는 게 저도 예전에 그 이메일로 어디서 유입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신병자가 하나 유입돼가지고 그 굉장히 조금 저도 방송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프님하고 연애할 때였는데 이프님이 뭐라고 할 정도였냐면 오빠 도대체 나랑 있으면서 왜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자꾸 신경 써? 나봐. 나 이프님은 몰랐어.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말해줬는데 이메일로 살해 협박 같은 게 엄청 왔어요. 거기다가 우리 그 가족들 집 주소도 알아내가지고 거기 가서 죽치고 있다가 나오는 사람 바로 찌를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바로 보냈어요. 여튼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 이게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이프님이 음식을 하시려고 칼을 들고 있는데도 분명 내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칼을 들고 음식을 하고 있으면 무서워서 옆에 못 갔어. 한 2년 동안. 요즘에 도어락 같은 거 비밀번호를 저런 범죄자들이 누르고 들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어락 있는 데에 이렇게 보면은 빛을 비춰서 보면은 자주 누르는데 지문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1, 2, 3, 4, 5를 맨날 누른다 그러면은 1, 2, 3, 4, 5 거기에 이렇게 5개가 맨날 이렇게 지문이 묻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지금도 보면은 계속 틀리다가 갑자기 맞았다는 건 그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계속 그 반복해서 몇 가지를 눌러보고 있던 거야. 조합을 하고 있던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열렸다는 거는 조합을 하다가 조합이 맞은 거야. 그러니까 몇 번 시도 안 해도 열리게 돼. 근데 최신 도어락들은 그 한 4-5번 정도 계속 틀리고 그러면 막 삐요삐요삐요삐요 거리고 막 그래요. 근데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고 진짜 완전히 자기가 그 범죄를 저질러도 막 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누르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하나 그 팁을 드리자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항상 들어가기 전에 손매 여기나 손꿈치 여기로 갔다가 도어락을 한번 닦고 들어가요. 그러면 지문이 싹 없어지거든. 밀리거든. 제일 깨끗한 거는 손꿈치 여기 옷 어차피 들어가서 빨 거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손꿈치나 이런데 팔꿈치 이런 걸로 갖다가 도어락을 이렇게 비벼서 한번 닦아주는 거야. 집에 들어가서는 시건 장치 같은 거를 도어락만 믿고 도어락 하나만 놔두지 말고 그 밑에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집주인 만약에 내가 월세나 이런 데 살면은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그 위에다가 거는 거 그 체인 얼마 안 해요. 그 체인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달 테니까 그냥 뭐 달아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못 달아준다 그러면은 그럼 내가 돈 주고 달 테니까 뭐라 하지 마라 그러고서 그 달아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하나 달고 이렇게 해서 시건장치 제대로 딱딱하고 그 창문 같은 거 잘 보고 그래야 돼요. 그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가 되게 종종 있어요. 진짜 실제로도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월세 살고 뭐 원룸 지역에 살고 이러면은 경찰차들 출동하고 이런 거 몇 번씩 보는데 그 중에서 빈도 높게 보이는 것 중 하나가 가택 침입하려고 그러는 그런 것들이 몇 번씩 있거든. 그래서 혼자 사시거나 그러신 분들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이 집에 들어와서는 안전하게 있기 위해서 시건 같은 거 잘하고 그 열쇠 같은 거 잘 잠궈놓고 귀찮다고 그냥 문 열어놓고 말고 자고 그러지 말고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살면서 힘들고 미스테리하고 무섭고 군대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경찰 전공자요.